안녕하십니까. 2025년 금융그룹 리스크관리 방향성 재현의 발표를 맡게 된 신한금융지주 리스크관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나병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내년도 금융그룹 리스크관리 방향성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더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최근 금융시장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과거의 경험이나 패턴이 현재 상황에서는 더 이상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난 9월 미국 페드의 금리 인하 이후 대부분의 전망은 향후에도 정책금리 인하를 통해 시장금리 인하가 안정화되고 이를 통해 환율이나 금융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그때의 시절에 예상했던 것과 달리 미 10년 만기 국채의 경우 지난달 3.6%에서 현재 4.3%까지 올라와 있고 채권 트레이더의 금리 상승 배팅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는 더 이상 과거로부터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경험했던 금융시장 환경이 얼마든지 예상과 다르게 흐를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어떤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 대응하는 것보다는 불확실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예측 불가한 환경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경영 환경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해 본 신한금융그룹의 리스크 관리 방안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목차입니다. 먼저 주요 리스크 요인과 파급 영향을 최근 대내외 트렌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을 감안하여 금융그룹의 생존력 강화, 균형성장 지원, 미래성장 동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 방안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는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주요 현황입니다. 기업 경기 실사 지수나 기업 회생 및 파산 건수의 부정적 방향성은 여전히 불안정한 경기 심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언제 회복될지 유효한 내수 부진과 지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한국의 민간 신용은 이미 선진국 수준을 상당히 초과하였습니다. 또한 주요국별로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함에 따라 향후 경기 사이클의 방향이나 부동산 가격의 자극 정도가 어느 방향을 튈지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복합적으로 누중되어 온 리스크 요인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리스크 요인들과 어떻게 상호작용될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점은 이러한 요인들이 금융시장의 불안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장표에서 주요한 리스크 시그널들을 데이터상으로 간략히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글로벌 매크로 관점에서 우려되고 있는 리스크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글로벌 주요 리스크 워치를 보시면 발생 가능성과 파급 영향에 따라 우려되는 리스크 요인들로 순서대로 나열해 두었습니다. 경기 부진 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장기간 악화로 자산 가격의 조정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중동 갈등이나 미 대선, 중국의 경기 부진 등도 유의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특히 11월 예정되어 있는 미 대선의 경우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영향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트럼프 트레이드 이슈 등을 볼 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촉발시킬 수 있는 이벤트임이 분명합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각국의 통화정책 속도는 아시다시피 모두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라는 변곡점에 진입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큰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실물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아래 표는 매년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4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중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리스크 요인을 경제, 환경, 지정학, 사회, 기술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후 예상되는 리스크 요인과 10년 후 예상되는 리스크 요인에서 보시는 바와 같처럼 파란색으로 표시한 경제 관련, 즉 재무 리스크는 거의 없고 기후변화, 양극화, 기술 발달에 따른 리스크 등 비재무 리스크가 오히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앞으로의 마주하게 될 리스크는 리스크 유형과 관계없이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과 상호작용할 것이며 더욱 복잡한 경로를 통해
금융위사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금융그룹은 오랜 기간 동안 누중되어 온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대응과 함께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그룹은 리스크 이벤트에 대해 하나의 여건이나 특정 유형에 국한하지 않고 금융그룹 차원에서 금융업권 간 상호 연계성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유기적이면서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새롭게 발현될 수 있는 리스크들에 대한 그룹사의 선제적 대응 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금융그룹 측면에서 지원을 더욱 강화할 때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후 말씀드릴 파트 2에서는 금융그룹의 리스크 관리 방향성에 대해 참고하실 만한 방안을 공유드리고 논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번 파트부터는 앞서 살펴보았던 리스크 요인과 업권 간 상호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금융그룹 차원에서 감안하여 리스크 관리 방향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성의 지향점을 명확하게 위해 생존력 강화, 균형 성장 지원, 미래 성장 동력 제고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리스크 관리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이 페이지는 참고 차원에서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금융기관 측면에서 어떠한 리스크로 매핑되는지를 도식해서 정리한 표입니다. 금융그룹의 경우 매우 다양한 포트폴리오 및 규제 등이 복합적인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 리스크 매핑은 금융그룹 차원에서 각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그레이존에 대한 관리 및 R&R 정립 등 실무적인 측면에서 활용되는 사항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왼쪽의 다양한 매크로 리스크 요인들은 금융기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인 고객, 주주, 기업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다시 금융기관의 재무적 리스크와 비재무적 리스크로 전이가 됩니다.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침에 따라 금융기관의 재무제표 자산, 부채, 자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신용, 시장, 유동성 리스크인 재무적 리스크로 발현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제표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전략, 평판, ESG, 운영 리스크 등의 형태로 비재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 봐야 할 부분은 이 비재무 리스크가 앞서 글로벌 리스크 포럼 자료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점과 그 파급력 또한 숫자로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제까지 금융회사들은 아무래도 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인식과 관리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재무 리스크에 대해서도 재무 리스크 이상 수준으로 그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금융그룹의 리스크 관리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존력 강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위기 전이는 리스크 유형으로 볼 때 시장과 유동성, 위기를 시작으로 최종적으로 신용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위기의 전이 시차를 고려하고 금융그룹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감안할 때 금융그룹 측면에서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룹 차원에서 위기 인식과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영향도 평가, 이를 기반으로 한 그룹의 일관된 대응 체계를 통해 자본, 건전성, 유동성 등의 관점에서 위기 시 차별화된 회복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금융그룹 리스크 관리의 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그룹 업권 간 상호 연계성을 고려할 때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모니터링 부분입니다. 금융그룹은 일반적으로 리스크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대시보드 체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험 요인에 대한 적시성 있는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이 리스크 대시보드 체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국내 금융그룹에서는 해외 선진은행이 활용하고 있는 리스크 맵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스크 맵에는 히트맵 방식, 인덱스 방식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보다 상세한 케이스 스터디, 내부적인 개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각 금융회사에 적합한 방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이 수많은 리스크 데이터와 위험 시그널을 한눈에 파악함으로써 의사결정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의 이슈에 대한 대응 방향성을 빠르게 판단하고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게 됩니다. 리스크 모니터링 역량은 금융그룹 경쟁력과도 연결되는 부분으로 많은 고민과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시나리오 대응 부분입니다. 저는 금융회사에 있어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각적 관점에서 그리고 다양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위험 시나리오를 성장해 보는 것과 그리고 이에 대한 영향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러한 가상의 위험 시나리오와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방안을 위험 리스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금융회사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특정 리스크 이벤트 발생 시 시나리오 기반에 준비된 다양한 위험 리스트를 통해 실제 위기 상황에서의 빠른 판단과 대응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거나 판단됩니다. 생존력 강화 관점의 리스크 관리에 있어 건전성 관리와 유동성 대응력 강화는 가장 기본적인 과제입니다. 우선 현재 금융그룹은 건전성 관리에 있어 두 가지 이슈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PF 사업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에 전이됨에 따라 초래된 그 부동산 금융발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 이슈입니다. 특히 증권업, 저축은행업, 여전업권은 아무래도 여리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코로나 이후 누중되어 온 취약차주의 부실 위험이 점증하고 있다는 이슈입니다. 부실 누중에 따른 금융회사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내 취약 영역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장표에서도 보시다와 같이 관리 방안들에 대해서는 저희 그룹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들로 예시적으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전성 관리에 이어 생존력 강화를 위한 또 다른 디폴트 과제인 여전사 등의 유동성 관리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초기와 레고랜드 사태 등을 겪으면서 급격한 시장 지표 악화에 따른 시장 전반의 작은 경색 상황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는 부동산 시장 이슈에 따라 금융회사의 현금 유입 축소로 인한 유동성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과거 경험했던 시장 경색과 여전사의 유동성 부족 상황이 중첩되는 경우입니다. 뱅크런 상황이나 지정학적 이슈 등 어떤 이슈에도 충분하고 안정적인 유동성 대응을 위해서는 복합 위기 가능성을 고려하고 모니터링 주기를 축소하여 촘촘하게 관리하는 한편 충분한 가용 유동성 확보 관점에서의 단기 유동성 관리와 조달 편중도 관리 관점에서의 장기 유동성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위기 상황에 따른 비상 조달에 대해 비용이나 평판 이슈 등 이해관계를 고려한 다각적 검토를 통해 비상 조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비재무 리스크 영역에서 대표적으로 관리가 강화해야 되고 그 중요성도 확대되고 있는 부분인 운영 리스크 관리 부분입니다. 사실 비재무 리스크 관리는 전략단의 조정을 통해 적정 수준의 관리가 가능한 재무 리스크와는 조금 다르게 조직 구성원 모두의 주도성과 오너십이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입니다. 금융그룹 차원에서 적절한 수준의 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한편 그룹사 자체적인 개선과 관리 역량에 더욱 중점을 두고 그룹사들이 운영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컨설팅과 피드백 관리가 중요합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 리스크 관리는 앞으로의 금융회사의 신뢰나 평판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균형 성장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위기 시 안정적인 회복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균형감 있는 포트폴리오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 관점을 더욱 정교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금융그룹의 한도관리 운영 방향성 부분에서 기존에는 그룹사의 연간 자산 성장 목표에 기초하여 그룹사의 요청 한도를 배분하던 바텀업 방식이었는데 향후에는 그룹의 목표 자본 비율과 리스크 웨이트 등을 고려한 익스포저 한도 기반 아래 그룹사의 한도를 부여하는 탑다운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 섹터에 대해서는 지역이나 트렌치 등 섹터 내의 위험 요소가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 위험 요소별로 금융그룹 차원의 한도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것도 필요할 듯합니다.
다음은 RW 중심 의사결정입니다. CT1이라는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기준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금융그룹에서 더 이상 초과 성장이라는 환영받지 못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본 적정성이 담보된 적정 속도의 성장과 함께 동시에 수익성도 확보해야 하는 금융회사의 당면 과제 앞에서는 성장 영역별로 최적의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리스크 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양적 성장이 아닌 효율적 성장이 금융회사의 자본을 활용한 모든 비즈니스 초입부터 리스크 관리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분석, 예상되는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통해 자본 효율성 중심의 의사결정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ESG 부분입니다. ESG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ESG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정량에 대한 관리 방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며 금융 배출량 측정이나 기후 시나리오 분석 등에 있어서는 더욱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타임라인은 ESG 리스크 관리류에 저희 그룹이 그동안 해왔던 노력과 고민들로 참고하실 만한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SG 부분은 금융회사에 있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하나의 큰 축입니다. 앞으로도 금융그룹의 ESG 전략 추진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방향성 지향점 중 마지막 부분인 미래 성장 동력 제거 부분입니다. 먼저 IB나 글로벌 비즈니스는 국내 금융그룹의 주력 신성장 부분입니다. 현재 국내 금융그룹은 자본제 시장에 있어 선제적이고 적시성 있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다양한 프로세스와 관리 체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 악화 등에 따른 손실 우려가 확대되고 있고 부동산 및 대체 투자 영역은 금융그룹 차원에서 더욱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영역입니다. 이를 위해 딜 소싱부터 사후 관리까지의 시스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적시성 있는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에서는 금융그룹이 글로벌 리스크 관리 모범 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룹사 현지 법인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서는 자회사 현지 법인 간 상호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그룹 차원의 지역 협의체 운영 등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용평가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데이터를 수집,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해지고 머신러닝이나 AI 등 모델링 기법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평가 모형이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모형의 지속적인 고도화는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금융그룹 내 신용평가를 업그레이드하고 대내외 대안정보 발굴 노력과 그룹사 정보를 활용한 시너지 확대, 그리고 전문 모델러 육성 등 모델링 인프라도 강화해야 됩니다. 특히 모형 운영과 관련해서는 금융그룹 차원의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당 그룹에서는 중저신용일 고객을 대상으로 그룹 내 신용평가 모형을 연계해 활용하여 저축은행과 신한은행 간 불잉업 대안 대출을 시행하였습니다. 금융그룹 측면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 생태계에서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한 사례여서 참고 차원에서 공유드립니다. 금융그룹에서 신용평가 모형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로서 자리매김하고 관련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겠습니다. 끝으로 고객자산 리스크 관리 부분입니다. 최근 불거진 여러 고객 투자 상품에 대한 이슈는 금융권의 최대 하대 중 하나였습니다. 고객자산 관리는 사실 고유자산 관리 이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국내 금융회사의 고객자산 관리의 리스크 관리 수준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금융회사의 투자 상품이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관리 가능한 상품에 한해서 그리고 고객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판매되고 관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유자산 관리 체계의 중요한 거버넌스가 1선, 2선, 3선 관리 체계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3선 체계가 고객자산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도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조직을 잘 정비하고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관련 체계가 통합적인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 조직이 컨트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내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조직을 특정하는 키워드는 개량화,
또는 사후관리 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실물 및 금융시장 환경은 복잡성,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개량화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한 금융여건 간 상호 연계성으로 인해 위험이 크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사후적 대응은 더욱 치명적일 것입니다. 이에 앞으로의 리스크 관리에 요구되는 역량은 변해야 할 것입니다. 선제적인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대안 제시나 비즈니스상 리스크 이슈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 참여자로서 역할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현재 금융그룹이 마주하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리스크 요인들은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